하지만 이대로라면 본가 가게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회사랑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아무튼 그건 취소. 음식은 고양이한테라도 주든가. 제 이름은 미야모토 나츠미. 27살 회사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소 IT 기업. 저는 그곳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상당한 블랙 기업이라 야근도 주말 출근도 자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일하면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건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이 미야모토, 내가 시킨 자료는 아직이냐? 내일까진 완성하겠습니다. 뭐? 오늘 중으로 해두라고 했잖아. 네? 내일까지라고 하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야근해서라도 끝내. 단, 네 실수니까 야근 수당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미즈 아키라. 나이는 30세로 저희 부서의 과장님이에요. 저는 이 남자에게 찍혀서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종종 당했습니다. 원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덕분에 제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니었고 가벼운 위궤양에 걸려 약을 먹게 되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기에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니시무라 미치요는 라인으로 종종 저를 혼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빨리 퇴사하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본가 사정은 알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지. 100번 양보해서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그렇다 쳐도 그 상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갑질이잖아. 뭐 그렇지. 괴롭히려고 일을 늘린다니. 그 정도면 사회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글렀어. 용케 여태까지 무사했네. 뭐 그건 여러 사정이 있지. 아무튼 되돌릴 수 없어지기 전에 잘 생각해봐. 여차하면 나도 도와줄게. 미치요의 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저도 반대 입장이었다면 분명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건재하시고 본가도 자취하는 집에서 멀지 않은데 문제는 두 분이 경영하시는 가게로. 나츠미, 보내주고 있는 돈 말인데 부족했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보내도 괜찮은 거니? 아, 괜찮아. 보너스가 나왔거든. 그럼 더더욱 너를 위해서 써야지. 별로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가게를 위해서 잘 사용해줘. 나츠미, 정말 무리하는 거 아니지? 전혀. 나 꽤 많이 벌어.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줘. 그럼 고맙긴 하지만 무리하는 거라면 잘 생각해봐. 괜찮다니까. 두 분은 제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자카야를 경영하고 있어요. 일식점에서 수행하던 아빠의 솜씨를 발휘한 요리가 강점인 조금 비싼 이자카야예요. 맛도 가게 분위기도 보장되어서 단골 손님들의 충성스러운 지지로 20년 이상 이어져 온 노포. 잡지나 TV 취재를 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조금 기세가 줄어 결과적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제 월급의 일부를 보내는 걸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 20대 치고 꽤 큰 금액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저희 회사는 월급이 좋기 때문. 다소 블랙이며 너무 싫은 상사가 있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였죠. 참고로 그 과장이 부서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당시에는 아직 주임이었던 시미즈 씨는 그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대해 당시 과장에게 주의를 받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과장님의 논리가 옳았지만 시미즈 씨는 그걸 무시하고 대충 흘려들었죠. 과장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미즈 씨에게 계속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과장님은 부서 내에서 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인사부의 사령으로 과장님의 계급은 떨어져 다른 부서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미즈 씨가 그 뒤를 이어받았죠. 이래 중에 이래였던 이 인사는 회사 안에서 소문이 되었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신경 쓰였는데 동료인 사사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과장님 계급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처음 한 건데 시미즈 씨는 부사장님과 전처의 아들이래. 대박, 전혀 몰랐어. 그럼 낙하산 입사에 낙하산 출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횡포가 용인되는 거지. 게다가 왜 사장도 그 모양이잖아. 그러고 보니 새로 만든 지사에만 집중한다고 했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는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아들이 울며 매달리니까 과장 계급을 떨어뜨렸다는 거야? 그런 거겠지.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설마 싶지만 그걸로 여러모로 납득이 된다는 거네. 농담 같은 얘기였지만 그게 아니면 이런 인사가 통과할 리가 없죠. 이 건 때문에 심희지 씨는 부장님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참고로 제가 심희지 씨에게 찍힌 원인이 된 건 심희지 씨가 과장으로 승진한 날의 일입니다. 작년에 회사 회식이 끝나고 심희지 씨가 말을 걸어왔는데 어이 미야모토, 이 다음에 내 단골 가게에서 2차 하지 않을래? 네? 벌써 11시인데요? 막차가... 시끄러워! 상사 명령이야! 이렇게 심희지 씨에게 억지로 2차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데려간 곳은 아주 좁은 바 형식의 개인실. 안 좋은 분위기를 눈치챈 저에게 심희지 씨는 희죽하고 웃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어요. 따라왔다는 건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지? 하지 마세요. 심희지 씨가 억지로 데려온 거잖아요. 저는 재빨리 들고 있던 가방으로 심희지 씨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에 뛰어올래 돌아간 적이 있었던 겁니다. 술 기운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권력을 써서 개인실로 데려온 데다 손을 대려고 하다니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죠. 회사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계급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도 괜히 대들면 계급을 떨어뜨릴 때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갑질로 신고하면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저도 그중 한 명이라 이번 일은 눈 감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굴었어요. 그리고 이 갑질 스트레스 폭발 일상으로 돌입한 거니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거느냐 돈을 거느냐가 이런 상황인 걸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의 일. 저희 회사에도 막년의 시즌이 찾아왔어요. 올해는 심희즈 씨가 간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일로 심희즈 씨한테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어이, 막년의 말인데 지혜 좀 빌리자. 무슨 일인가요? 예산 1인당 10,000엔 정도로 좋은 가게를 찾아. 1인당 10,000엔이요? 통이 크네요. 뭐 나한테는 연줄이 있으니까 감사하도록. 네, 아무튼 그럼 저희 본가는 어떠세요? 너네 본가? 이자카야인데 노포고 유명한 단골 손님도 있어요. 요리도 평이 좋아서 잡지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럼 네가 예약해라. 주문도 너한테 맡긴다. 네, 인원수는요? 딱 50명이다. 50인분 연회라면 상당히 큰 매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가 가게에서 맡기기로 했어요. 최악의 상사이지만 이런 최고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부모님께 연락했는데 두 분 다 크게 기뻐해 주셨어요.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당일 저는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이나 자리 확인을 위해 한 발 먼저 가게를 방문했어요. 뭐 이런 일은 원래 간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한번 확인을 마치고 이제 직원들이 도착하길 기다리면 되는데 예약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신경 쓰여서 심희재 씨에게 연락했더니 저기 무슨 일 있었나요? 예정했던 시간은 진작에 지났는데요. 아, 말하는 걸 까먹었다. 가게는 다른 곳으로 정했어. 네? 전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그러게 말하는 걸 까먹었다니까. 이미 음식 준비도 마쳤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취소비는 내주시겠죠? 낼 리가 없잖아. 머리가 안 좋냐? 예정이 변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잖아. 하지만 이대로면 본가 가게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회사랑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아무튼 그건 취소. 음식은 고양이한테라도 주든가.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짓이었어요. 이런 남자를 믿고 가게를 예약한 저도 바보였죠. 제 본가라고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제 본가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분명 그 남자는 저희 가게에 올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이후에는 아무리 연락해도 전부 무시. 동기나 사이좋은 직원들에게는 저희 본가에서 한다는 걸 말해두었기에 심희재 씨의 취소를 거스를 수 없어 미안하다는 라인이 잔뜩 와 있었지만 그런 건 의미가 없었죠. 연애용으로 준비한 음식도 준비도 모두 쓸데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인원수가 인원수다 보니 전세를 냈었기에 다른 손님도 오지 않아요. 부모님은 저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낙담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큰 손해를 입으면 가게 존속조차 위험하니 어쩔 수 없죠. 저에게만 피해가 오는 거면 참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이 소중히 하시는 가게에 존속이 걸려 있으니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푸라기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절친인 미치오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내 이름은 니시무라 미치오. 어느 날 밤늦게 절친인 나츠미에게 연락이 왔다. 나츠미가 근무하는 회사는 상당한 블랙 회사인데다 상사는 거지 같은 갑질을 하는 놈이다. 여러 번 그만두라고 했지만 나츠미는 본가 사정으로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가게를 돕기 위해 월급이 높은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지만 요즘엔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주는 회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나츠미는 자격증도 있고 나이도 아직 어리다. 하지만 나츠미는 이직해서 상황을 바꾸는 게 무서운 것 같다. 반드시 본가 가게를 지키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나츠미의 판단력을 둔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신 차리라고 조언을 계속하는 것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날 라인 내용은 인내심의 한계였다. 제발 농담이라고 해줘. 그러니까 일부러 50인분 코스를 예약하게 해놓고 당일에 취소했다는 거야? 응, 유감이지만 거짓말이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미안, 정말 미치오의 말대로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지만 도와줘. 나도 알아. 세게 말해서 미안해. 당연히 도와줘야지. 고마워. 일단 바로 거기로 갈게. 미안해.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틀림없다. 이래 보여도 사실 나는 변호사인 것이다. 하지만 나츠미에게 고소할 수 있는 여력은 없겠지. 그럼 그거대로 방법이 있다. 나는 나츠미에게 그 망할 과장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거로 손해배상의 취소비를 전액 청구드립니다. 이봐 변호사씨, 고작 이자카야 예약을 퉁친 거 가지고 그건 아니지. 당신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법률상으로 의뢰인 측은 소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만행 코스를 50인분 준비한 데다 전세까지 냈습니다. 준비한 음식이 쓸모없어져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으로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당일 취소는 보통 50%에서 100%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지불을 거부한다고 하면? 재판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도 연락하겠습니다. 뭐? 왜? 사실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당일 망년에 상세 연락을 사내 메일로 보냈다는 걸 미야모토 씨에게 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약한 상태에서 당신이 다른 가게를 예약했다는 것, 다시 말해 처음부터 가게에 갈 생각이 없었다는 악질적인 사태가 발각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신고당했다는 게 알려지면 당연하지만 그쪽 사장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돼도 좋으시다면 재판에 붙이겠습니다. 잠깐! 안 낸다고는 안 했어! 그럼 지불해 주시는 걸까요?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난 돈이 많거든. 그 정도는 별 기별도 안 간다고 거지 미야모토한테 말해둬. 그럼 자세한 사항을 합의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역시 부사장의 아들이라곤 하지만 사장 귀에 들어가는 건 피하고 싶은가 보다. 시미즈는 내 협박, 아니 정당한 요구지만 취소비 전액 50만 엔을 일괄 지불하는 것에 응했다. 이 경우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취소비가 적용되니 이 이상 돈을 뜯어내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로서도 분하지만 뭐 이걸로 가게 경영에 기우는 건 일단 피할 수 있으니 넘어간다고 치고, 하지만 이대로면 회사에서 나츠미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심해지겠지. 다시 말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어쩔까 고민하는데 나츠미의 어머니인 하루미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다. 그 내용은 미치요,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츠미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니? 역시 이런 사태가 되니 나츠미가 회사에서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할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대로면 절친이 안 좋은 꼴을 당하리란 건 명백하다. 마음을 다잡고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그 사실을 들은 하루미 씨는 남편분과 같이 나츠미에게 얘기를 하셨다. 가게를 접고 두 분이서 조용히 살기로 정했다는 얘기였다. 그럴 수가. 지금까지 노력해왔잖아.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치요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네가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지금 회사에서 무리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말이야. 엄마. 자기 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은 가게 같은 건 없어.
지금까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지 마. 나츠미는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어머님께 설득당해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의 결정에 존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츠미는 회사를 그만뒀다. 게다가 시미즈의 갑질을 고발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이판사판이었지만 내 협력도 있어 소송은 무사히 성공. 나름 큰 위자료를 뜯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게다가 나츠미의 고소를 계기로 지금까지 갑질과 성희롱으로 고민하던 직원들이 시미즈를 집단 소송하기로 정했고 나한테 상담받으러 와서 지금 절찬 재판 중이다. 뭐 여기서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시미즈는 파산 정도가 아니라 파멸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일은 자사히 집중하던 사장의 귀에도 들어가 시미즈는 아버지인 부사장과 함께 쫓겨났다고 한다. 회사의 신뢰를 실격시킨 것, 직원을 퇴사로 몰아붙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도 두 사람에게는 또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여기가 미국이냐 라고 할 정도의 재판 퍼레이드.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뭐 좋은 공부가 됐지만. 미치오 말대로 이직 활동을 해보니 의외로 잘 됐어. 그래서 말했잖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 위자료도 잔뜩 얻었고 말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됐어. 저도 성공보수를 받았으니 사무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랑 아빠가 집을 개조해서 지금은 요리 교실을 하고 계셔. 이게 꽤 인기가 있어서 두 번째 인생이다라며 신나하셨어. 두 분의 요리 센스는 확실하니까 좋은 쪽으로 굴러가서 다행이야.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싸움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 요즘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은 녹음, 변호사, SNS. 기억해둬.